19세기 말 한국이 보유하고 있던 식민지가 밝혀지자 충격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간 한반도를 통치했던 일본의 역사는 매우 굴욕적이어서 한국의 근대사는 한국인들에게 트라우마처럼 작용하여 근현대사를 다루는 것 자체가 기피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보유하고 있던 식민지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충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권위에 있는 대학교에서는 조선과 청나라 간의 영토 분쟁이 있었던 단도 지역이 19세기 말 조선 지방 당국의 식민지 경영의 형태로 지배됐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한국의 메이저 언론들에게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1880년부터 1905년까지는 청나라의 세력이 많이 약화된 틈을 타서 당시 한국 정부에서는 여러 식민지들을 거느리고 있던 다른 제국주의 열강국을 표방하며 여러 가지 개혁과 근대화의 노력을 이뤄냈습니다. 그 중에서 식민지 확장을 벤치마킹해서 청나라가 통치하던 단도지방의 국토를 넓히는 확척 사업에 집중했고, 당시 한국 본토에서 먹고 살기 힘든 농민들을 대거 이주시켜 사실상의 식민 활동을 하며 대간과 행정을 구축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을 선포한 한국이 다른 제국주의 열강들을 모방해서 식민 활동에 집중을 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당시 한국 정부의 간도개척 사업은 1880년부터 수천여 명을 이주시켜 자국 국민의 이주 정착을 촉진시키며 지배활동, 즉 식민활동을 대대적으로 시행했었던 사업으로 조선 말기부터 대한제국 초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당시 청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동학농민운동과 유사한 외세배척, 기독교 탄압 운동인 의화단의 난이 발생하면서 영국, 독일, 러시아, 미국, 오형제국, 일본, 영국령 인도, 프랑스가 연합군을 구성하여 중국 본토를 진압하는 전쟁이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연합국 측에서 한국의 말과 소, 쌀 등을 구매하여 전쟁 물자로 활용하는 바람에 당시 한국은 외채를 갚을 수 있을 정도의 파랑이 일어났었는데요. 당시 연합국 측에서는 고종 황제에게 조선 군대의 참전과 의화단을 공동으로 진압하자는 제의를 했으나 당시 한국에서는 거절을 하였고, 이러한 한국의 국제정세 참여를 반대하던 일본과 러시아 간의 갈등으로 인해 러일 전쟁에 불씨를 제공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 정부는 황제국가를 선포하면서 제도적 개혁을 추진했고, 의화단의 난으로 인한 막대한 수익과 당시 정부 주도로 인삼, 금, 목재, 쌀을 수출하여 막대한 소득을 올렸습니다. 덕분에 1900년 들어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진 빚들을 대부분 갚아나갔고, 대내적으로도 경제적 안정화에 성공하여 산업 육성, 세금 정책 개선 등을 주도하면서 안정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당시 대영제국 고위 인사였으면서 한국에 파견되어 온 이사벨라 비숍은 한국의 수입과 수출 규모를 파악한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이 문서를 보면 1986년부터 1896년까지 약 10년 동안 엄청난 수출 증대 효과가 있었던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녀는 내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만 해도 서울은 세계 최악의 더러운 도시였으나 지금은 동방에서 가장 세련되고 깨끗한 도시가 되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역시 일본이 1135달러로 23위, 한국은 850달러로 25위를 달성했고, 청나라는 652달러로 34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당시 한국은 일본에 크게 뒤지지 않는 평균적인 국민소득의 신장을 보여주면서 한국은 세계적인 부유한 국가로 점차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최근에 일본과 한국과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과 흡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방력도 크게 증가하여 현대적 군대를 만들어 외국교 간의 훈련 아래 정예화를 이뤄내서 약 70%를 국방지역에 주둔시켰고,
간도지방에 출몰하는 청나라 비척들을 격퇴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양성에는 주로 미국과 영국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1888년에는 미국에서는 군사교관을 파견하였고 영국에서는 한국의 해군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1892년에 한국의 해군사관학교를 만들어 영국인 군사교관인 코렐 예비역 해군대위와 조교로 온 J.W. 커티스 하사가 교육을 담당하며 한국 해군 양성에 도움을 줬었습니다. 바로 조선을 강하게 키워서 태평양에 진출하려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당시 조선 정부에서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나거일 즉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는 내각을 구성하면서부터 일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대한제국을 선포했으나 제국주의 활동은 후방의 든든한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했었던 상황입니다. 당시 일본은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아 대대적인 근대화와 군사 강국을 이뤄냈습니다. 러일 전쟁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차관을 지원받았을 뿐 아니라 영국으로부터는 기술 등을 지원받아 대대적인 부국강병의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대한제국은 영국과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던 러시아 제국과의 손을 잡는 바람에 영국과 미국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되어버렸고 무엇보다 러시아를 두려워하던 일본에게는 가장 큰 견제와 방해를 받게 됐습니다. 일본의 방해를 받기 시작하면서 뒤늦게 한국 정부는 미국과 영국의 도움을 청했으나 일본은 강제적으로 외교권을 빼앗았고 애써서 키워놓은 군대까지 해산되면서 한국은 결국 일본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애써서 식민활동을 통해 개척한 간도지역 역시 일본에 의해 만주철도 부설권의 대가로 청나라와 일본 간의 조약을 통해 청나라로 넘어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00여 년이 지나서야 간도에 대한 회복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간도 협약이 있은 지 100년이 되기 직전 2009년 9월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 반환 청구 소송을 제소해 놓은 상태로서 간도는 한국과 중국 간의 영토 분쟁 지역으로 공식화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이 사실상의 식민지 형태로 지배되고 있던 간도 지역은 현재 조선족 자치주가 있는 지역으로서 조선족 주민들이 약 절반 정도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조선족 동포들은 한국으로 이주해 오거나 중국의 해안가에 위치한 대도시로 이주를 하는 처지가 되면서 점차 한민족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조선족 자치주에서 가르치던 한국어 교육을 금지하면서 중국에서 조선족 탄압 문제가 국제사회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서울 중국 대사관 앞에서는 한국에 체류 중인 조선족 단체에 의해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는 중국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미국 내 주요 언론 매체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등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된 바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과거 한국이 지배하고 있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됨으로 인해서 국제적 영토 분쟁 지역으로 공식화된 간도 지역이 과연 한국의 영토로 편입될 수 있을 것인가 다시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